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로부터 예전만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 당신은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간호하고 한겨울에도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 운동회마다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응원하셨죠. 주말 휴가, 때론 본인의 꿈까지도 미뤄가며 오직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을 열면 말을 끊기 일쑤고 조언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바쁘다며 뒤로 미루자. 가장 아픈 건 마치 내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입니다. 혹시 이 말들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과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나는 그냥 아이들이 편했으면 해서. 괜히 거절하면 사이가 멀어질까 봐. 혹시 당신도 마음속 깊이선 거절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며 억지로 받아들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몸이 으슬으슬 아픈 날에도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부엌과 거실을 종일 오가며 힘겹게 미소 지으셨던 기억. 혹은 자녀가 반말이나 날카로운 말을 해도 괜히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그냥 남기신 적. 이런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이 편하고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맞춰주고 희생할수록 아이들은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원하고 경계선이 없으면 자연스레 그 선을 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아는 오해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딱 이 경우였습니다. 새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자녀들이 집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재정 문제까지 알아서 결정해버리고 했습니다. 난 그저 가족이 평화롭길 바랐어 하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점점 본인의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존중은 단순한 희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은 자기 존중감에서 시작됩니다. 내 목소리, 내 시간, 내 마음을 내가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무례하게 굴 때 화로 맞서는 것이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얘기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말을 끊고 짜증 섞인 톤으로 "아, 엄마는 진짜 몰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숙이 쿡 찌르는 듯 아프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죠.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그렇게 말해? 혹시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니까 소리를 높여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대개 더 큰 병만 만들 뿐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심리상담사 이주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싸울수록 상대방은 내용보다 우리의 감정만 기억합니다. 박종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종수 선생님은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훌륭한 교사셨죠.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또 옛날 얘기네 하며 대충 넘기기 일쑤였고 대화는 매번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겠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단호하게 말하고 더는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로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끼기 시작했죠. 예전처럼 고집부리며 소리치지 않으셨지만 그 침착함 속에 담긴 힘이 느껴졌던 겁니다. 존중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로 진짜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지키되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기 존중감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진짜 문제, 바로 감정적 의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바빠서 그런지 전화 한 통도 잘 안 해요. 나도 모르게 휴대폰만 쳐다보게 돼요. 혹시 당신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전화를 걸고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이렇게 바쁘냐 하소연했던 순간들, 그때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서운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김영숙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영숙 어머님은 세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자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방문도 드물어졌죠.
처음엔 매일 전화를 기다리고 직접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말하곤 하셨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어머님은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보자. 가까운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새 친구들과 점심도 자주 나가며 잊고 지냈던 꽃꽂이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전화가 조금씩 더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묻어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지키고 내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애타게 매달릴 때보다 당당하고 생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더 관심을 갖고 다가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존중은 그 기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답은 어쩌면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무조건 주고 참고 희생만 하다 보면 결국 존중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걸음만이라도 달라진다면 변화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기셨네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마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존중과 행복을 응원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바로 오늘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